올해 첫 번째 바이오 리더스 클럽은 국민건강의 버팀목이자 산업의 기초 체력인 제네릭 의약품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혁신 신약에 대한 합당한 보상으로 활기찬 오픈 이노베이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뉴스원 역시 정부와 산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며 K-바이오의 새로운 도약을 돕는 건강한 소통의 플랫폼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대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앞에 놓인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고, 또 우리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개혁의 어떤 최적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의료도 다르지 않고 저는 제약 바이오 산업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평균 수준의 의료비를 쓰고 있고, OECD 국가 중에서 어떤 나라보다 약에 적지 않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품절 의약품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들이 약을 쓰려고 해도 없는 약이 많고, 약국에 가도 국민들이 구하지 못하는 약들이 적지 않습니다. 신약에 대한 접근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게 역설적으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신약에 대한 접근성이 좀 한때 높아졌다가 최근 통계를 보면 오히려 OECD 국가 중에서 굉장히 낮은 수준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 정책에 제약 바이오 산업의 혁신을 위해서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가를 제안해 주시면 저는 정부의 정책 목표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고 제약 바이오 산업의 혁신도 이뤄낼 수 있는 윈윈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뉴스원에 벌써 27회 됐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이렇게 언론사가 특히 바이오를 끌고 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오늘 또 이게 바이오를 보면서 지금 약가 개편 방안이 지금 큰 화두가 돼서 또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마련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생활을 할 때 사실 국민이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제네릭 약가가 높다, 다른 나라 대비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큰 틀에서 이미 선진국 같은 경우는 신약이 메이저의 매출이 되고 있습니다. 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제네릭이 우리나라의 수입원입니다. 그리고 그 제네릭에서 번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네릭의 지금 약가 산정 기준을 53%에서 지금 40%로 낮췄는데, 그러면 그만큼의 수익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투자의 여력이 없어지는 결과랑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약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치료 행위부터 시작해서 그런 건강, 그러니까 보험의 건전성을 좀 높이는 거, 이런 것도 같이 좀 고려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복지부에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업계의 질타를 받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업체들의 목소리를 좀 귀 기울여서 뭔가 합의를 좀 도출해내는 거, 저는 그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력한 규제기관이 튼실한 회사를 만들 수 있고요. 튼실한 회사가 또 강력한 규제기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미국 FDA의 사례를 보면서 미국이 어떻게 의약품 강국이 될 수 있고 유럽에 어떻게 의약품 강국이 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FDA와 EMA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식약처도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약 바이오 산업에 있는 여기 계신 바이오벤처를 포함을 해서 그분들의 개혁가 정신은 그야말로 남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중한 국민의 생명 건강, 그래서 그 과정에 있어서 때로는 수익이 덜 나더라도 원가의 거의 밑하는 수준이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쉽게 접을 수도 없고 그냥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 운명을 선택하신 그분들의 그 용기와 어떤 헌신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적어도 존경과 감사의 뜻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저는 정부의 어떤 특히나 약가와 관련한 부분, 제도를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혁신의 생태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혁신과 성공의 생태계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혁신하면서 동시에 성공해서 그래서 그 결과를 대한민국이 국민들이 다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드는 게 우리가 지향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 생각이 어떠신지,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또 건강보험 측면에서는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좀 개선을 해나가야 될지, 또 이 우리나라의 특수성상 전국민 건강보험이고 또 요 산업계의 이제 급여 부분이 굉장히 비중이 크기 때문에 산업계랑 긴밀하게 연결돼 있고 또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여러 의견들을 경청을 하고 있다는 것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제네릭 중심의 이제 제약산업이 돼 있고 아까 최 의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사실 이제 그 덕분에 이제 제네릭 의약품의 우리 그 국내 자급도는 거의 60% 70% 육박하고 있어서 그 점은 정말 우리가 자랑으로 저희가 하고 계속 그 가치를 유지해 가야겠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약가제도 개편은 단순히 제네릭의 약가를 조정하는 그런 단순한 일이 아니고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하고 필수약품을 안전 공급하고 동시에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는 좀 복합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재화의 경우에는 의사결정자와 소비자, 그 다음에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이 동일하죠. 그런데 이제 보건의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하는 사람은 의사고, 실제로 그것을 먹는 소비하는 사람은 환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은 이제 보험자가 되는 거, 정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자는 이런 가격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소비자도 사실은 이제 건강보험에서 거의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비용에 둔감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을 많이 내린 애가 시장에서 더 많이 판매되는 이 구조가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보험자가 정부가 가격을 자발적으로 많이 내린 품목이 시장에서 더 많이 사용되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 정부하고 산업계는 공동의 목표가 있습니다. 2030년 글로벌 5대 제약 강국 목표 실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3년 제1차 제약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 발표가 됐고요. 2030년에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세계 창출, 글로벌 50대 기업 5개 만드는 거, 그리고 임상시험 글로벌 3위 달성,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제약바이오 업계에 일자리 18만 개를 목표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글로벌 제약, 5대 제약 강국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다 아시는 것처럼 글로벌 신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글로벌 신약을 어떻게 만드느냐? 제일 중요한 건 R&D 투자 자금입니다. 이번 약가제도 개편안에 바로 이 지점이 좀 우려가 되는데, 일단 K바이오, 아까 말씀드렸던 작년 보려던 K바이오 의약산업 대비하게 보면은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신약 개발하는데 예전에는 하나 개발하는데 10년 걸리고 1조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자료에 보면, 정부 측 자료에 보면은 하나 개발하는데 13년 걸리고요. 2조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정말 R&D 투자 자금이 되게 중요합니다. 선진국에서 우리가 벤치마킹 해서 맞는데, 분명한 거는 제약산업 선진국과 우리는 아직은 다릅니다. 제약산업 선진국은 글로벌 신약들도 있고 글로벌 제약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네릭 정책들이 들어온 겁니다. 아직은 우리는 그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정교한 정책들, 균형 잡힌 정책들이 바로 그런 지점에서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국 바이오 생태계의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를 꾸준히 마련하겠습니다.